예, 이번 영상에서는 임수, 오화, 임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반적으로 싸우거나 꺼진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에너지가 완벽한 비율로 조화를 이룰 때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수화기제, 즉 완성된 조화라고 부릅니다. 임수, 오화, 이모가 바로 그 완성된 조화라는 거 이걸 이번 영상에서 아시게 될 건데요. 이들은 표면적으로 조용하고 냉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구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일주가 가진 에너지는 단순한 지성 플러스 화려함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정교한 메커니즘이죠. 임수는 장인처럼 깊게 파고들고 묵묵히 생산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에너지입니다. 억지로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결과물이 되는 에너지죠. 그리고 오화는 그 결과물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무대 위에 올라서는 에너지입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것이 아닌 품격 있고 구조화된 성취의 무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수가 만들어낸 진짜 전문성이 오화라는 정당한 무대 위에서 응축된 자산이 될 때 이것이 이모일주의 진짜 본질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완전하게 해부할 겁니다. 첫째로 임수란 무엇인가, 이 에너지의 진짜 본질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오화란 무엇인가, 가장 구조화된 무대의 정체를 볼 거고요. 셋째, 이모일주가 이 둘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시대의 최고 조합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십천간 중에 9번째 양수입니다. 흔히 물이라고 하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나 잔잔한 강을 떠올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임수는 태평양과 같습니다. 아무도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하게 확장되는 바다, 태평양.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임수의 진짜 위대함은 이 광대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수의 위대함은 그 광대한 깊이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생산해 낸다. 거기에 있습니다. 바다는 비를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생명을 품어냅니다.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생산이죠. 임수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특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장인적인 전문 생산력이 있습니다. 임수는 겨울을 지배하는 기운입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내부로 수렴하는 계절이죠. 씨앗이 땅속에서 봄을 준비하듯이 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식과 통찰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이 축적은 단순한 수집이 아닙니다. 마치 장인이 평생을 한 가지 기술에 투자하듯이 임수는 특정 영역을 깊이 파고들어 안정적이고 꾸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임수를 가진 사람들이 유독 박식한 이유는 처음 만났는데도 꿰뚫어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알고 그 깊이에서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것을 꺼낼 줄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억지 없는 자연스러운 발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서 원이 되기도 하고 사각형이 되기도 합니다. 임수인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억지로 흘러야 하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막지 않으면 자연히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임수인들의 생산성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할 때가 아니고 자신이 깊이 알고 있는 것,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임수의 핵심 생산 방식인 거죠. 세 번째는 연결과 유통의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물은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비가 되어서 산꼭대기에서 출발하고 강을 거쳐 바다로 가고요. 다시 구름이 되어서 세계 어디로든 닿습니다.
임수인들의 인맥망이 유독 넓고 국경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재능이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핵심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면서 그 결과물을 세상에 자연스럽게 유통시키는 생산 유통 시스템을 몸소 구현하는 것이 임수의 진짜 역할입니다. 임수의 현대적인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임수는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데이터입니다. 인터넷입니다.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이죠.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석유도 토지도 아닙니다. 정보와 연결성이죠. 임수는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임수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연스러운 전문 생산입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깊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꾸준히 내보낸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임수인들이 특히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들이 있죠. 첫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 사람들을 연결하는 구조 자체를 만드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지식 생산, 유통, 전문성을 컨텐츠로 변환하고 꾸준히 발전하는 모든 분야를 뜻하고요. 투자 및 금융, 자금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위에서 올라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잘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분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거죠. 임수를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임수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이들은 결론부터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답에 섣불리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을 미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다가 가진 특성인데 넓게 퍼지는 것은 잘하지만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쏘아내는 것은 오히려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수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빠르고 자연스럽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깊이 파고들고 싶은 영역에서 자유롭게 생산할 때, 외부의 틀이 아닌 자신만의 리듬으로 일을 할 때, 임수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내 안에 담아두고 최적의 순간에 최적의 형태로 쏟아낸다. 자, 이제 오화를 보겠습니다. 오화의 본질과 구조를 볼 건데요. 오화는 12지주 중에 7번째죠. 오화는 단순히 더운 것이 아닙니다. 양기가 가장 극에 달한 상태이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어요. 이 순간 이후로는 음이 시작됩니다. 즉 오는 절정의 순간인 동시에 새로운 전환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적인 관점이 등장합니다. 오화는 단순히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오화는 정당하게 구조화된 무대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화 일주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작이 됩니다. 오화의 핵심 키워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인된 사회적 인정. 오화를 일지에 가진 사람들이 특유의 존재감을 풍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공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사람들. 이것을 단순히 카리스마로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오화의 존재감은 정당성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 규범과 절차를 통해 검증된 것,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오화의 빛은 가장 강하게 발현을 하겠죠. 화려하게 빛나지만 근거 없는 것은 오화가 아닙니다. 오화는 실력이 제대로 검증되고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공인받은 뒤에 발산되는 빛입니다. 두 번째, 구조화된 최고의 무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화는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반드시 준비와 질서 위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오화는 프라임 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가 아니고요. 규칙과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무대입니다. 권위 있는 플랫폼, 검증된 매체, 신뢰받는 커뮤니티, 이것이 오화일주의 오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절과 품격의 구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는 동양 철학에서 예를 담당합니다. 오화는 그 예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집약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매너가 좋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규범과 품격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격이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격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옳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서 배어나오는 진짜 품격입니다. 오화의 현대적인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오화는 무엇일까요? 공인된 미디어입니다.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의 무대입니다. 단순히 팔로워가 많은 것, 잠깐 바이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 품격이 있는 존재감, 사회가 저 사람은 진짜다라고 인정하는 지위, 이것이 오화의 현대적 무대입니다. 오화인들이 특히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 미디어, 유튜브. 단순한 인기가 아닌 신뢰받는 권위자로 자리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브랜딩이 있습니다. 제품의 품격과 스토리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대중의 감성을 오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직과 교육이 있습니다. 지식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전달하는 구조 안에서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오화의 에너지와 이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화에는 한 가지 숨겨진 이면이 있죠.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 그림자도 가장 짙어집니다. 오화인들은 무대 위에서 빛날 때 천하무적처럼 보이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의외로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진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에너지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오화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신이 쌓은 것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는지, 자신이 올라선 무대가 충분히 권위가 있는지, 이것이 오화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오화는 누구보다 화려하게 빛을 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흔들리면 나중에 오화일주의 그림자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룰 포인트인데 일단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흔들리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오화는. 자, 오화일주의 구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모를 이모일주입니다. 이모일주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모일주로 넘어왔는데요. 이모일주를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밤바다 위의 불꽃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깊고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수면 위로 가장 화려한 불꽃이 터집니다. 불꽃은 허공에서 터지는 것보다 훨씬 장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그 빛을 반사해 2배로, 3배로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이 정당한 무대를 만날 때 그 파장은 이렇게 2배가 됩니다. 이모일주의 가장 큰 강점은 이 두 에너지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보통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물을 증발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모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수는 광대한 바다입니다. 오화는 열기가 그 바다를 다 태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수의 냉정함이 오화의 정당한 빛을 완전히 식히지도 않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임수의 전문 생산력은 오화라는 정당한 무대 위에서 비로소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결과물이 됩니다. 그리고 오화의 구조적 질서는 임수의 무한한 생산 에너지를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수화 기제의 조합이 되는 거죠. 이미 완성된 형상,
천지인이 하나로 맞아 들어간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전문성과 정당한 무대의 결합, 이모의 브랜딩 공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일주의 핵심 브랜딩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진정성 있는 전문 권위자. 이모가 담당하는 것은 깊은 분석력, 꾸준한 생산, 자연스러운 전문성, 억지 없이 흘러나오는 콘텐츠. 오화가 담당하는 것은 그 전문성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는 구조, 사회적으로 공인된 무대, 품격 있는 존재. 다르죠. 임수라면 임수가 담당하는 것은 깊은 분석력, 꾸준한 생산, 자연스러운 전문성, 억지 없이 흘러나오는 컨텐츠라고 하면, 오화가 담당하는 것은 그 전문성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는 구조, 사회적으로 공인된 무대, 품격 있는 존재감.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형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진심으로 깊이 하는 것을 사회가 신뢰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잘 아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화려하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실력이 제대로 된 무대 위에서 발산되는 것. 이것이 이모일주의 진짜 강점이 됩니다. 이모일주이신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되는데 그걸 꼭 컨설팅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뒤에서 묵묵히 실력만 쌓는 사주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실력이 세상에 정당하게 드러나야 하는 사주입니다 라고 꼭 짚어주셔야 됩니다. 오화라는 공인된 무대가 일지에 깔려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적 방향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무대가 아니겠죠. 정당한 무대, 명품이 있는 무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전문성이 제대로 빛날 수 있는 구조화된 무대를 찾으십시오 라고 컨설팅을 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숨어있는 이모일주는 존재는 하지만 세상과 공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오셔야 돼요. 자, 이모일주 유형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생산자. 첫째 유형은 지식 생산자입니다. 이 유형의 이모인들은 임수의 깊은 전문성을 지속적이고 자연스럽게 외부로 발산하는 것이 삶의 핵심 방식입니다. 억지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깊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강연자, 작가, 유튜버, 전문 컨설턴트, 연구자, 이 직군에서 이모일주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을 보겠습니다. 공부한 것을 반드시 남에게 설명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체계적인 지식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청중 앞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올라간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생산하는 것, 한 번 반짝이 아닌 안정적인 출력이 이 유형의 강점이 됩니다. 실속 관리자를 보겠습니다. 실속 관리자. 두 번째 유형은 실속 관리자입니다. 이 유형은 임수의 전략적 지성을 조직 내에서 발휘합니다. 겉으로는 원만하고 요연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치밀하게 손익을 계산하고 실력을 쌓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정당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것을 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름길이나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룰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실익을 챙기는 사람들인 거죠. 대기업 전략팀, 금융권, 공공기관,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모일주는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데이터를 충분히 모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놓치지 않습니다. 재물과 지위를 동시에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매력 외교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오화의 품격 있는 존재감을 인간관계의 무기로 활용을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이 단순한 인맥왕과는 다른 점이 있죠. 이들의 연결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임수, 임수는 자연스러운 생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진심에서 나오는 관심, 억지 없는 배려, 이것이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세일즈, 퍼블릭, 그러니까 세일즈, 그 다음에 퍼블릭 릴레이션, 그리고 브랜드 앰버서더, 커뮤니티 빌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모든 역할에서 이 유형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빠르게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고요. 분위기를 읽고 그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기억에 남는 인상을 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를 넘나들면서 연결고리가 됩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직하고 품격이 있어서 오래 지속되는 신뢰를 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모일주의 그림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과 속의 거리인데요. 이모일주의 가장 큰 과제는 이겁니다. 겉과 속의 거리. 임수라고 하면 이성, 자연스러운 생산 에너지. 그 임수가 위에 있고 오화,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 오화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모일주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내면의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수의 힘입니다. 나는 이것을 깊이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다. 억지 없이 내가 아는 것을 나누고 싶다. 두 번째는 오화의 힘인데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어야 한다. 품격이 있어야 한다. 정당해야 한다. 이 둘이 충돌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수는 자유롭게 생산하라고 하는데 오화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싸움이 바로 이모일주의 가장 흔한 내적 갈등이 됩니다. 문제는 이 두 층이 사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면의 소진이 아주 빨라진다는 거죠. 감정 폭발의 패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일주이신 분들은 평소에는 정말 침착합니다. 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은 평소에 그 차분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강도로 아주 강한 강도로 표출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럽다고 느끼지만 이모일주인 당사자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참아온 것을 터뜨린 거고요. 이 폭발의 가장 흔한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전문성이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임수가 자연스럽게 생산한 결과물이 오화의 무대 위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둘째는 완벽해야 한다는 내부의 기준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임수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억눌리는 상황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스스로 자신을 표현한 것에 대한 죄책감 또는 수치심이 쌓일 수 있고요.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혼란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번아웃 사이클인데요. 이모일주인들이 자주 겪는 또 다른 패턴은 바로 번아웃입니다. 이들은 프로젝트나 목표에 집중할 때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임수의 깊은 전문 에너지와 오화의 정당한 무대를 향한 열망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깊은 고갈, 마치 엄청난 불꽃을 피웠다가 바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모일주는 나는 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한 사람인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모일주의 에너지 구조 자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리듬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모일주인들에게 번아웃이 심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완벽한 형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생산 리듬을 너무 오래 억누를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임수는 자연스러운 전문 생산력, 오화의 정당하고 구조화된 무대, 그리고 이 둘이 만들어내는 수와 기제의 조화, 그리고 이 완벽한 조합이 가진 그림자, 겉과 속의 거리, 감정 폭발의 패턴, 번아웃 사이클. 이모를 가진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모를 가진 분들한테 질문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이 자신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빛날 수 있는 무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에너지가 안에서만 맴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전력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림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완전한 로드맵은 다음 단계에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좀 해보세요. 진짜로 이모를 가진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시면 이런 패턴으로 답이 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는 어떤 이모인가? 그리고 나는 이 구조를 어떻게 실제 삶에서 작동시킬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완전하게 답하는 것이 사실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는 총 4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 가이드 3종. 나는 어떤 유형의 이모인가? 두 번째, 3단계 전환 로드맵. 이 구조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대원 시기별 전략.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실전 해결편.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 가이드 3종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임수 지수는 아래 12가지 항목 중에서 해당하는 것에 체크를 하는데요. 7개 이상이면 임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임수 고활성 패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자, 12가지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다.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열어두는 것이 편하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빠르게 파악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 한 가지 방식에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한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 장기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차분하게 실행하는 편이다. 비선형적으로 사고한다. A에서 B 대신 A에서 C, C에서 B를 생각한다.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큰 틀과 전체 맥락을 먼저 본다. 감정보다 논리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지만 한 번 결정하면 밀어붙인다. 임수 유형별 심화 전략입니다. 체크 개수에 따라서 임수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10개에서 12개 정도 해당이 된다. 임수 고농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강점이죠. 가장 큰 강점은 깊은 전문 생산력입니다. 이 강점이 발현되려면 반드시 무대가 필요합니다. 지식을 축적하기만 하고 발산하지 않으면 임수는 고여서 썩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깊이 알고 있는 것을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채널, 컨텐츠, 컨설팅, 강의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걸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개에서 5개, 그러니까 5개에서 9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임수가 균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 균형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수와 다른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관과 분석 양쪽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함이 강점인 거죠. 다만 지나치게 균형을 추구하다가 결단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개 이하에 해당되는데요. 임수 저활성형. 사주 다른 간지의 에너지가 임수를 압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와 정보 수집, 그리고 자신만의 생산 루틴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모일주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될 겁니다. 판별 가이드 보겠습니다. 나의 오화지수는 해서 아래 12가지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를 하고요. 7개 이상이라면 오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화 고활성 패턴 12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에너지가 올라간다. 표현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 말, 글, 비주얼, 춤 어떤 것도 좋습니다.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거기에 올라타는 감각이 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다. 브랜딩이나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간다. 감정이 풍부하고 이것이 표현의 강점이 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공인된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 남에게 기억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열정적으로 몰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온다.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에 끌린다. 칭찬이나 긍정적인 반응이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정당하게 가시화되길 원한다. 10개에서 12개에 해당이 된다. 오화 고농도입니다. 오화 고농도형. 타고난 퍼포머예요. 타고난 퍼포머. 무대 위에서 빛나는 에너지를 임수의 깊은 전문성과 결합할 때 진정한 파워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실질적이고 정당한 가치, 전문성, 신뢰, 영향력을 축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